연습 문제를 좀 풀어주려고 합니다. 같이 보세요. 슥슥 보면서. 이거 꼭 풀어줘야 될 유형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알아도 봅니다. 자, 1스텝 150쪽이다. 빨리 피시고요. 연습 문제. 인생은 실전인데 뭔 연습이야. 불쌍해서 못 가르치잖아.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거세요, 다들. 여기서는 할 문제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1스텝은 필수 제한 똑같기 때문에 생략한다. 스텝 2에서 143번이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틀리는 애들 많더라고. 얘 이해력이 부족한 거죠. 요 2차 함수는 축이 어디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ax니까 뭐가 필요하죠? a제곱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a제곱은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 나갑니다. 완전 제곱식은 x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식에다가 a제곱 더하기 4a 빼기 1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2차 함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a,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 아무튼 그냥 마이너스 a, a제곱 더하기 4a 빼기 1이 이게 꼭지점인 거야. 그리고 위로 블록한 함수죠. 그러니까 a가 숫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냐? 이거지 그냥 최대값이 a에 대한 식으로 나왔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최대값이 숫자는 안 나오고 a에 대한 식으로 나온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최대값 자체는 a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도 바뀌고 값도 달라지는데 그 최대값의 최소값을 또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요 함수에서 또 2차 함수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a에 대한 2차 함수로 보고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x제곱 플러스 4x 빼기 1 같은 거라고 이제는. 이해되죠? 태호? 그러면은 이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축의 방정식 하면 되지.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 축이. a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하자. a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 만든 상태에서 빼기 5잖아요. 그러니까 f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돼요. a에다 마이너스 2 넣어서. 시간 이해되냐? 야, 근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달라. 이거 뭐야, 이게? 중학교 3학년 수준이라면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말이지, 이게? 이렇게 되는데, 추상화에 실패해서 그래, 그건. 144번도 해보겠습니다. 범위에 무슨 모르는 수가 있잖아요. 오늘 다 풀어버릴 거냐? 이거 꼭지점을 빨리 찾자. 마이너스를 묶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4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 플러스 6인데요. 이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2 찍고 6 찍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란 말이야. 0 넣으면 2 나오니까 매너 너무 좋았다네. 좋았다. 멋있다. 너무 가깝잖아 2랑 6이. 이렇게 생겼는데 구간을 자르는 거를 이렇게 잘라버렸어. 마이너스 3보다 왼쪽하고 이건 더 작은 수잖아. 왼쪽에 있으니까 a 빼기 1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있냐? 여기네. 여기가 a 빼기 1이거든요. a 빼기 1이 뭔지 모르지만 a 빼기 1 넣으면 최소값 나와야 돼.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a 빼기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나야 되니까 여기다 진짜 a 빼기 1을 넣어야 되죠. 천재적인 방법을 할까? a 빼기 1을 그냥 t라고 치환해서 마이너스 t제곱 빼기 4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 찾으면 되죠. 그러면은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 플러스 10 마이너스 12는 0 6, 22 풀마. 그래서 t는 2 또는 마이너스 6인데 근데 이 t가 a 빼기 1이니까
A 빼기 1이 2 또는 마이너스 6인데 틀린 거 같지? A는 3이거나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뭘까요? 둘 중에 마이너스 5지. 3은 안 되지. 3은 오른쪽인데. 방향감각 상실했죠? 지금 좀 약간 지루해졌는데 다 풀어주려다 보니까 지금 지루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맞아버렸잖아. 근데 다 풀진 맞게 지루할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처음 나왔길래 해본 거예요. 그림 그려서 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너무 쉽고 너무 쉽잖아. 이거 148번. 요 문제는 하는 법이 그대로 정해져 있는 문제니까 그대로 따라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면서 어느 회사 신제품 A를 만드는데요.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한 결과 A의 가격을 100만 원을 정하면 무슨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지 100만 원짜리를 팔어. 100만 원 뭐로 할까 이거? 닌텐도. 닌텐도인데 100만 원을 정하면 판매량 2,400대 팔리거든요. 근데 가격을 10,000원 올려 101만 원 하면은 20대 주들어서 2,000 안 팔리겠지. 2,380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를 판매해서 얻은 전체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의 가격을 정하시오. 얼마에 팔면 될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비싸게 팔면 좋지. 200만 원에 팔면은 근데 엄청 줄어들어. 안 팔린단 말이야. 그리고 싸게 팔면은 많이 팔리긴 하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는 항상 요 상황을 한번 식으로 써봅니다. 100만 원으로 2,400대를 팔면은 얼마냐? 얼마 벌 수 있는 거죠? 240000 이게 10,000원 단위야.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억, 10억, 24억이야. 너무 스케일이 큰데? 잠깐만, 맞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이 맞아요? 너무 스케일이 크잖아. 100, 맞지? 1,000만 억, 10, 아니, 10,000, 10만, 100만, 1,000만 억, 24억. 101만 원을 팔면 몇 대 팔리죠? 비싸게 욕심 부리면은 2,380밖에 안 팔리죠. 계산을 너무 어렵잖아. 안 한다. 만약에 102만 원 팔면은 2,360을 팔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뭐가 변하는지를 보고 변수를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한글로 좀 써야겠어. 이거는 A의 가격이죠. 가격에다가 뭘 곱하면은 판매 금액이 되냐? 이게 판매 금액이죠. 총 판매 금액, 전체 판매 금액할까? 전체 판매 금액, 전체 금액. 이게 얼마냐? 이건 판매량이죠.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하면은 전체 판매 금액이 되는데요. 뭐를 미지수로 해야 될까? 10,000원. 10,000원. 아주 잘 얘기했어요. 10,000원. 정확한 답이야.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이 X라는 거지. 뭐라고 쓸 거냐? 100 더하기 X라고 써야지. 뭔 X야. 이게 X면 100만 원인데. 100 더하기 X라는 게 좋아. 100 더하기 X. 여기서 근데 이 X를 태호가 10,000원이라고 했지만은 X는 10,000원은 아니에요. 정확한 한글로 써주지. 요거를 적어놔라. X는 1만 원 가격을 올린 횟수죠. 변수를 잡는 게 살짝 어려워요. 10,000원 가격을 올린 횟수를 X로 놔야 돼. 여기 형은. 이게 어려워요. 요거를 써내는 게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문제야. 10,000원 올린 횟수가 만약에 3번이면 3만 원 올라가니까 100 더하기 3 가격이
100 더하기 x가 되지. 그럼 이 횟수에 따라서 얘가 10,000원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줄어드냐? 20개씩 줄어드니까 이것도 2400 빼기 20x는 금방 될 건데 여기까지 써내는 학생이 굉장히 드물어. 내가 시험지를 이거 학교 시험 내잖아? 10명 중에 2명 풀어요. 2명. 개념 원리 있는데도 태호 같은 애들이 가서 못 풀어온다고. 쉬운 게 아니라고. 강조를 해주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보는 건 쉬운데 혼자 이렇게 딱 써내기가 살짝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외우란 말이야. 이 유형은 똑같이 나와. 얼마 올렸더니 판매량이 몇 대씩 줄어든다. 이런 문제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판매 금액, 전체 판매 금액을 y라고 두면 2차 함수가 되죠. 여기가 1스텝이야. 1스텝이 어렵습니다. 이거 식 쓰는 거. 그럼 2스텝. 이거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태호가 미친 듯이 이걸 전개해가지고 바보처럼 푸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식을 딱 째려 보면은 구조가 있잖아. 구조가. 근데 x가 뒤에 있는 거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하거든. x를 항상 앞에 써서 x 플러스 100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안에다 넣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x가 앞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야 돼. 이 정도 매너는 있어야지.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 전개하면 되죠? 이게 최대값을 알려면은 꼭지점만 알면 되는데 바보처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얘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잖아요. 인수분해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인수분해. 인수분해되는 형태는 뭐를 알려주냐? x절편을 알려주죠.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고 여기는 넣어서 0 되는 거 얼마냐? 1200 넣으면 0 되잖아요. 2400이니까 120인가? 120 넣으면은 2400 되죠. 그래서 위로 블록하는 함수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로 블록 함수를 딱 그렸어야 돼, 사실은. 오케이. 이거 조심합니다. 활용 문제에서 만약에 인수분해되는 형태 나오고 최대치수 물어보면은 인수분해돼 있으면 절편이 있기 때문에 절편을 알면 축도 바로 나오는 거거든. 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중간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옛날에?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10. 이렇게 해야지. 누가 전개하면 너 바로 시험 포기야. 수학 시간 없어서. 10. 이 x가 뭐였더라 이름이? 가격을 올린 횟수니까 10번 올려야 되는 거야. 10만 원 올려야 된다고. 1만 원씩을 10번 올리 10만 원 올리면은 그때 최대값 이때가 이게 판매 금액이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은 판매 금액이 나오는데요. 근데 판매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고 그냥 A 가격만 물어봤잖아요. 지금 얼마에 팔아야 되냐 물어본 거잖아요. 묻는 것만 대답하면 되지. 그럼 10만 원에 팔면 되냐? 아니죠. 이거 10번 올려야 되니까 110만 원이지.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재미없어? 너무 깔끔하고 명쾌한 설명이라서 지금도 재미가 없죠. 주의할 점 내가 다 짚어줬다. 1번. 이 식을 세울 때 이거 x 미지수 잡는 게 어려워. 1만 원씩 가격 올린 횟수를 x로 넣어야 되고 횟수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가격을 3만 원 인상할 때마다로 바뀌는 순간 더 어려워진다고? 그럼 여기는 3x라고 해야 되죠. x를 여러분 잡기 나름이야.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만들었으면은 인수분해를 깨지 말고 그냥 축을 찾으라고 중간으로. 그리고 마지막 주의할 거는 물어본 게 판매 금액이 최대값이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판매 금액이 최대가 아니고 A 가격을 물어볼 때 있는데 어떨 때는 또 이걸 물어봐. 학교마다 다릅니다.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 물어본 걸 대답해야 돼요. 만약에 판매 금액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10을 넣어서 계산해야 될 거고. 알겠죠? 이따 찾아서 보여줄게. 한번 풀 수 있나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알아들어야죠. 요령이 좀 어려웠고요. 실력업을 해보겠어요. 149번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149번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 이차함수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이 있는 이차 함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죠? 못 그리지. 절대값을 풀어줘야지만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1번. 이 식의 절대값이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x의 범위를 정해주면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하면 이차 함수는 얘가 되는 거죠. 그냥 절대값 x가 x로 나오니까. 근데 x가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x가 플러스 양수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4x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리는데 그리는 거 쉽지.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x-2의 완전제곱식에다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그리는 거 빨리 완전제곱식 돼야 돼. 이거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에다가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얘를 그릴 때는 2,1을 찍고 아래로 블록과 이차 함수를 그리는데 y좌표 5. 아, 넌 매우 매너 좋잖아. 근데 얘를 그려서 0보다 큰 것만 그려야 돼. 0보다 큰 것만.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려야 되잖아요. x 야 마이너스 2,1 여기가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블록 이차 함수.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죠. W자가 되는 거죠. 파파파 그릴 수 있지, 태호. 중3 거가 돼야 된다고 빨리빨리. 내가 이것만 얘기해주면 바로 네가 그려야 된단 말이야. 0보다 근데 클 때는 이걸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이걸 그리고. 근데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끊었잖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끊으면 어디서 최대가 될 것 같냐? 여기? 그건 모르지. 왜냐면 이쪽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부러 내가 좀 가깝게 했는데 대충 그렸잖아. 실제로는 이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여기 똑같아요. 5 나와. 넣으면 4 넣어도 5 나오고. 몰랐죠 그건? 축에서부터 같은 간격이잖아. 넣어봐. 아니면 넣어봐. 5 나오지. 16 빼기 16 없어지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5. 이게 다 최대값이 될 수 있는 5죠. 최소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야. 꼭지점이 최소값이니까. 더하면은 6.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절대값 함수 중에서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는 절대값 함수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구간을 나누어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가지고 푸는 방법인데요. 얘는 센스가 있다면 이렇게 안 하지 실제로는. 옛날에 이런 걸 배웠었죠. 절대값 x랑 이거 x제곱은 이걸 절대값 x의 제곱으로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x제곱과 절대값 x제곱 똑같으니까. 왜 이걸 들고 있는 거지? 이렇게 쓴 상태에서 얘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딱 시원이가 치환을 해야지 t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t로 치환하는 건 방정식 풀 때 하는 거고 치환해서 그린다기보다는 이거는 이런 개념이 있어. 이게 y는 f 절대값 x 이런 형태거든요. x에만 절대값이시죠. 식 전체의 x에만 변수에만 절대값이시죠. 이런 형태는 그리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오늘 배워야 되는데요. 절대값 야 책이 없으니까 잘 봐요. 그런 거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할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보자. 야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해볼까? 원래 fx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하잖아. 요 이참수는 2,1 찍고 아래로 블록한 이참수 이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요 이참수에서 모든 x 대신에 절대값 x를 쓴 특별한 형태 이게. 그러니까 변수에만 절대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0보다 작을 때 이 그림을 지워. 이걸 지우고 얘를 이렇게 붙여넣으면 돼. 대칭시켜서. 약간은 똑같잖아. 근데 생각의 과정이 다르지. 아예 요런 형태는 0보다 작은 거를 지우고 이거를 복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x에다가 만약에
0, 1, 2, 3 숫자 넣으면은 어차피 양수니까 이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마 3 이런 거 넣잖아. 음수를 넣잖아. 음수를 넣으면 먼저 양수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이 식에다 음수를 넣으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을 넣으려면은 절대값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1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그림하고 똑같은 게 그려진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똑같은 함수까지 가죠. 아, 이거 이해해야 돼요. 오늘 특강이다 이거. 직선으로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y는 x 빼기 2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리죠? 0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고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2 넣으면 0 나오는 거.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겠지. 중학교 1학년도 이건 그리는데. 그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절대값 x 빼기를 그리라고 한 거야.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가지고 식을 두 번 써서 푸는 법이 있고, 변수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특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만약에 양수 1, 2, 3 같은 거 넣었으면 얘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똑같이 나와. 양수 쪽은 x가 0보다 클 때 그리면 똑같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음수일 때가 달라. 음수일 때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미 1, 2, 3 넣은 거랑 똑같은 효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그림 있죠? 이쪽 그림이 음수 쪽에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이해됩니까? 아니 마이너스 2 넣어봐. 2 넣은 거랑 똑같잖아. 그럼 이게 똑같은 점이 나와야 돼. 3 넣은 거랑 똑같아야 돼. 1 넣은 거랑 똑같아야 돼.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이런 형태를 바로 y는 f 절대값에서 이런 형태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그리려면 이걸 사용하려면은 모든 x가 다 절대값 x로 돼 있어야 돼. 근데 얘는 x제곱은 절대값 x제곱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오케이. 특별한 상황이 두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특별한 상황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을 때가 있어. 이런 특별한 상황. 이때는 x가 2보다 크거나 할 때랑 2보다 작을 때 나눠서 그려야 되거든요. 원래는 절대값 풀어주려면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식 전체에 통째로 절대값이 있을 때는 그냥 요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이때는 x축보다 밑에 있는 그림을 지우고 이걸 접어 올리면 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것도 이유를 설명해 줄게. 이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지금 2를 기준으로 3, 4 넣으면은 양수 나오지, 식이. 양수 나올 때는 그림이 상관이 없어요. 양수 나올 때는. 근데 식의 값이 음수가 나와. 예를 들어서 1 넣으면 음수 나오잖아. 음수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가 식 전체가 절대가 있으니까 얘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접어 올리면 돼. 그러니까 함수 값이 음수일 때는 양수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접어 올려야 돼. 해봐. 예를 들어서 0 넣으면 원래 마이너스 2인데 그 2로 나와야 된다고. 절대값이니까. 음수가 나온 점은 양수 바꿔야 돼. 똑같은 값인데 절대값만 같은데 부호만 바꿔줘야 된다고. 이게 딱 제일 중요한 특별한 상황 두 가지야. 절대값 함수에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x를 넣는 순간 부호가 먼저 x가 바뀌어버리니까 음수가 넣었을 때가 위험한 거고, 요거는 그래프 자체가 이 시계값이 음수인 점들만 위험한 거야. 이 시계값이 음수가 되면 양수로 바꿔야 되니까 접어 올리는 거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x 자체가 음수인 이쪽 영역 지우고 얘를 복사해야 되고, 얘는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지. 넌 역시 뭘 해야 될지 아는 학생이구나. 그래서 내가 퀴즈를 낸다고 이렇게.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에다가 절대값이 딱 있어 버린 거야. 전체. 특별한 상황이죠. 요거 한번 그려봅시다. 생각을 해라.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조금 마이너스 5로 한번 그려봐. 원래 먼저 이걸 그려야 돼. 이걸 먼저 그리고
근데 얘를 그리라니까 못 그리는 거야, 태호가? 그러면 안 되지. 곤란하지, 태호야. 이거 그랬죠, 이거? 쉽잖아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그런데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점들은 상관이 없어요. 양수가 나왔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식의 값이 양수가 나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음수가 나온 이런 점들은 문제가 됩니다. 음수가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밑에를 지우고 접어 올리면 되죠. 그러면은 뭐 구간을 여기서 0에서부터 3까지 주면 최대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9라고 대답해야죠. 오늘 두 가지만 정리한다. 특별한 형태의 절대값 함수. 변수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랑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얘도 응용을 하자면 변수 x의 통째로 다 절대값이 있는 형태나 마찬가지니까 바로 0보다 작은 거 지우고 이렇게 복사하면 돼요. 넘어가. 150번 풀어보겠습니다. 150번 약간 그렇잖아요. 이거 살짝 이상하잖아. 살짝 어려워하던 애들이 최고차의 개수가 a인 2차 함수 fx가 있다. 2차 함수 좋아 다리. fx는 ax제곱 플러스 다 모르니까 그냥 bx 플러스 c라고 써야겠네. 직선 4ax 빼기 10가고 야 여기 들어있는 a랑 최고차의 개수 a랑 같은 겁니다. 같은 a를 썼잖아요. 요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1과 5다를 보는 순간 그림부터 그려야죠.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각각 1과 5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죠? 이 두 식을 갖다가 넣어야 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4ax 빼기 10을 써서 얘를 다 왼쪽으로 넘겨서 그 방정식의 해가 바로 1과 5니까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 요 좌변이 a 가로 열고 x 빼기 1, x 빼기 5가 된다는 거를 배워서 알고 있었어야죠. 여기까지 딱 배운 거야. 근데 왜 어렵냐면은 얘를 이렇게 식으로 구체적으로 놔야 될지 fx로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잘.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여기를 fx로 써놔도 돼. fx 빼기 4ax 이렇게 써놔도 돼.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전개하면은 이 개수를 관계식을 얻을 수 있긴 한데 전개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근각계수를 쓰는 게 좋을까? 근각계수를 쓸까요? 좋아요. 두 근의 합 1 플러스 5는 a분의 b 빼기 4a이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fx로 쓰는 게 좋아. 여러분이 더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쓰면. 여기도 풀 수는 있지만 그냥 여기를 fx로 써놓게. 오늘 수업 실패했네. 그래서 fx 마이너스 4ax 플러스 10은 0 이렇게 써서 이쪽 부분이 a x 빼기 1 x 빼기 5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시고 그래서 아예 fx식을 만들어. fx는 그러니까 fx 빼기 4ax 플러스 10이라는 게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fx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fx의 최대값 알려줬기 때문에 fx를 통째로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하고
요 그림 따라서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참이에요. 그러면 이걸 넘겨가지고 fx를 그냥 찾아내는 게 낫죠. a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플러스 4ax 빼기 10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나서 최소값이 마팔이다. 1에서 5까지 이런 걸 사용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fx를 다 정리를 해보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4ax니까 마이너스 2ax 플러스 5a 마이너스 10이니까 5a 마이너스 10 됐는데, 여기서 이 함수는 축이 움직일 것 같지만 축이 안 변해. 이게 a가 둘 다 있어도 축이 안 변하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a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해서 축이 1과 2로만 표현되는 거거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빼내면 마이너스 a 하나 나가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을 쓰더라도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a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 하면 a가 약분되면서 축이 1이 됩니다. 축이 1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복잡하더라도 아 이게 축은 있구나 딱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x-1의 완전 제곱식에다가 4a 빼기 10인데 축이 1이니까 그래프를 1 찍고 4a 플러스 10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점을 찍고 아래로 볼록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이차함수 fx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려진 구간이 1에서부터 5까지니까 1부터 5까지 x를 주면은 여기서 최소값은 이거 4a 플러스 10 이게 최소값. 얘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돼요. 아 마이너스 10이야. 태호 미안. 그래서 넘기면은 a가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100a는 태호야 망했잖아 오늘 수업. 100을 곱하면 50. 어려워? 좀 어렵죠. 가장 어려운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다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x좌표가 나오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은 요 fx 이차함수와 요 직선 얘 연립 방정식 해라고. 요 방정식의 해다. 근데 여기서는 이 방정식의 해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 요 검은 박스에서는 fx가 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fx가 지금 2차식인데 무슨 왜 1차식이야? fx가 1차식과 같은 거냐? 같은 게 아니고 요 2차식은 1차식과 같아지게 하는 그런 x가 바로 요 1호라고.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야, 방정식. 얘는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얘를 풀면 여기 이게 숫자가 다 있다고 하자. 얘를 넣어가지고 풀면은 1하고 5가 나와, 해가.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쪽이 그러면 해가 1하고 5가 있어야 되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요 식하고 요건 같겠네요 해서 이렇게 밑에 만든 거 있죠. 요 빨갛게 만든 거 요거는 방정식이 아니야. 요건 항등식이야. 식 자체가 아예 똑같은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그래서 얘를 fx로 정리한 겁니다. 넘겨서. 좀 살짝 어려웠잖아요, 문제가. 조심해 주시고요. 너무 나 혼자 하니까 지루하냐. 이거 밑에 3개 다 풀어줄 건데 그냥 듣기만 해. 하는 김에 내가 다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미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한번 안 된 학생들은 보는 게 더 좋은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비슷한 게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집에.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다 풀어주겠습니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의 최소값이 16이다. 요거는 축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축이 k 때문에 바뀌어. 이 참수를 최대한
그리는데요. 선생님은 EX로 인수분해 해서 그릴 것 같아요. 해설하고는 다르겠지만 상수항이 없을 때 인수분해 해봐야지 인간적으로. 그러면은 얘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하나가 0이고 하나가 4K니까 0 찍고 4K를 찍고 아래로 블록한 이참수가 그려지는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거에 아주 취약하거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그냥 경우의 수가 2가지만 나오면 포기를 해버리는데 K가 만약에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까? 다각도로 이해하는데 왜 선생님은 왜 인수분해부터 했을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인수부터 하는 거지. 그게 매너야 이건. 인수분해하면 금방 알잖아. X절편을. 다각도로 이거를 완전 제곱식 만들 때는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KX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반의 제곱. 1차 얘기에서 반의 제곱. 4K제곱을 더해주고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4K제곱. 근데 마이너스 4K 8K제곱. 뭐 하세요? 그래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은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k의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8k 제곱.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하면은 꼭지점을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가 2k고 꼭지점의 y 좌표가 여기가 8k 제곱이야 마이너스. 문자가 있어도 하는 게 똑같아. 인수분해 아니면 완전 제곱식. 여기가 2k고 여기가 마이너스 8k 제곱이야. 됐습니까?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 제일 어려운 거는 이 K가 양수. K가 양수면은 축이 오른쪽에 있고요. K가 음수면 축이 왼쪽에 있을 수 있다. 야, 이게 앞에 플러스인데 왜 왼쪽이냐 물어보는 그런 학생 없겠지. K 속에 마이너스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태호야. K가 음수면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 요런 상황에서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은 지역에서 최소값이 16이 되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야, 요럴 때는 여기가 어딘가 3이 있어. 3. 여기 3. 이런 그림이라면, 다시 말하면 K가 음수라면 이 3에서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3보다 오른쪽의 그림이. 여기 써놔야 되는데 1번 K가 양수일 때와 K가 음수일 때 나눠 생각하는데 이게 쉬우니까 이거 먼저 했어. K가 음수일 때는 3에서 최소값이네. 그래서 K가 0보다 작을 때는 X는 3에서 최소값 16을 가지면 되고요. K가 양수일 때는 3이 이런 데 있으면 되냐? 3이? 이런 데? 양수가 최소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데 있어야겠네. 이런 데. 그래가지고 여기 16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축이 확실한 거는 축보다도 3이 멀어야 되고 4K가 0이잖아 지금. 4K보다 3이 커야 돼. 이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거 될 수도 있겠다 생각만 해두는 거죠.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은 3보다 큰 지역에서는 미쳤구나. 3이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최소값이 있긴 해. 그러니까 근데 그게 16이 아닐 뿐이라고.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최소값 없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3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3에서. 3을 넣어있다가 3을 넣으면은 18 마이너스 83 24K인데요. 그 3에서 함수값이 16 최소값이 되려면은 그런 K는 얼마냐면은 슉슉 넘기면은 K는 24분의 2니까 1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4K는 2 넘기면 K는 12분의 1. 그럼 K가 12분의 1이라는 거는 양수일 때인데 이 4K를 한번 보면 여기다 12분의 1 넣으면 K다. 그러면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보다는 왼쪽이네.
상관이 없네. 그러면은 여기가 16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답이 12분의 1이냐?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3에서 16이 나오면서 축이 이렇게 K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이건. 오른쪽 그림은. 3을 넣었을 때 K 값이, 그러니까 3의 함수 값이 16이 되면서 축이 왼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K가 항상 그릇되는 양수가 나와. 야, 선생님 풀이가 완벽히 맞는 풀인데 해설하고 왜 다르냐면은, 선생님은 X좌표를 잡아서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K 위치 같은 게 다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안 잡고 축만 보고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설은, 예를 들어서 이 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축이 2K라고 합시다. 얘는 축이 2K인 거 알잖아요. 이랬을 때 만약에 3이라는 게 2K보다 왼쪽에 있다면과, 그리고 3이라는 게 2K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했거든. 이런 풀이도 괜찮긴 해. 해설처럼 해도. 그러니까 2K는 축 확실한데 3보다 2K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2K가 만약에 축이 3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최소값은 2K에서니까 요 2K를 여기다 대입한 거죠. 2K를 대입해가지고 8K제곱 마이너스 2K를 대입하면은 16K제곱 해서 얘는 마이너스 8K제곱인데 얘가 16이 되는 K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그것만 본 거야. 축만 본 거야. 축만 보면 이렇게 풀이도 가능하지. 다른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절편까지 선생님이 다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3보다 2K가 큰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풀고 여기서는 3이 2K보다 클 때는 여기서 최소값이잖아. 그래서 3을 여기다 넣어. 그러면은 18-24K는 얘가 16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K는 1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은 거야. 그리고 그때 12분의 1 여기다 넣으면 얘는 6분의 1이니까 3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왜 그딴 식으로 풀었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풀이가 더 좋은 거라니까. 상황을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인수분해된 형태, 추계 방정 이런 정보가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분류하지 않고도 풀 수 있어. 더 좋은 겁니다. 그게. 이렇게 못 풀어서 안 푼 게 아니에요. 152번. 이거는 어느 학교 책에나 다 있고 시험에 진짜 잘 나오고요. 애들이 은근히 못 풀어. 이 참수가 있었는데 이 참수 위에 움직이는 점이 있는 문제거든요. 이 참수 저거 그릴 줄은 알지.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인수분해하면은 너무 쉬운 이 참수잖아. 1 찍고 2 찍고 되니까 여기가 1이고 2네요. 절편이. 그리고 y절편은 2잖아. 0 넣으니까. 축은 1.5 됐어. 축은 분수 짜증나니까 안 하고. 아무튼 이 점 y절편 A, B, C 이렇게 했을 때 점 P가 요 A에서부터 움직여 막 이렇게. 이 참수 위로 움직이는 빨간 점이 있다. 이름이 P였고 좌표는 A, B였는데요. 이 점이 막 움직입니다. 어디까지 움직이냐면은 A에서 B를 거쳐 C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 점이야. 움직이는 점.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움직이는 점. 그 중에 하나 딱 한 시점에서 P라고 씁시다. 이랬을 때 갑자기 문제는 생뚱맞게 A 더하기 B 더하기 3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뭐야 이게 A 목표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A는 이 점의 X좌표고 B는 이 점의 Y좌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알려주는 거는 이 P점이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 A 값과 B 값이 요 점의 좌표들이니까 이 A와 B의 관계식만 알려주는 거야. 이 그래프 위에 있으려면 여기다 A를 넣으면 B가 나와야 되니까 관계식이 하나 주어지는 거야. B는 A제곱 빼기 3A 플러스 2를 반드시 만족해요. 반드시.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근데 이런 말은 왜 있을까? A에서 B를 거쳐 C까지 움직인다는 말은 이 바깥으로는 못 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 A는 요 그래프에서 이 점들의 X좌표니까 0부터 2까지라는 범위를 주는 거예요.
A가 갈 수 있는 거는 0에서부터 2까지고요. 이걸 안 쓰면 바로 감점당하고, B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굳이 뭐 안 써도 되겠지만은 A로 바꿀 건데 어차피 B는 근데 이 꼭지점에 2분의 3 넣어야 되잖아. 2분의 3 넣으면은 4분의 9 빼기 2분의 9 플러스 2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니까 4분의 8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9가 크거 나왔고 2보다 작거 나왔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일 뿐이죠. 아무튼 그래프 위에 있는 놓여져 있는 점 P가 A, B라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요 관계식 하나야. 요 식 하나. 요 식 하나고 범위 하나. 그럼 요 밑에 있는 문제 이건 뭐냐? 이건 그냥 새로운 문제 이거 새로운 식의 값이야. 이 식의 값을 라지 Y라고 두면은 A라는 수와 B라는 수로 이루어진 변수가 두 개인 어떤 함수일 뿐이에요. 새로운 함수인 거죠. 그런데 B라는 게 A로 표현됐기 때문에 사실 변수가 두 개인 게 아니라 하나인 거죠. 얘는 했잖아. 너는 나고 나는 너다고. B가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하면 얘가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A에 대한. 그래서 A 플러스 B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라는 새로운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A로 표현되니까. 근데 A의 범위가 있어. 이거 꼭 넣어줘야 돼. A가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점들의 X좌표가 A니까 0에서부터 2까지만 돼. 그럼 0에서 2 사이에서 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완전제곱식 만들면은 A 빼기 1의 완전제곱식 플러스 4니까 요거를 다시 그리는데 요거는 A축이고 여기가 B축이다. Y축이다. 대문자 Y. 다른 거야. 이 Y는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참수는 1,4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0에서부터 2까지 구간을 자르게 되면은 0일 때와 2일 때는 1에서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게 최대값이 될 거예요. 0 넣으면 되겠다. 거리 같으니까 2 넣어도 똑같은 값 나와. 0 넣으면은 최대값이 5고요. 최소값은 1 넣었을 때 4죠. 더하면은 9. 근데 한 문제를 풀더라도 지금 이 참수 그래프를 막 그려야 된다. 그리고 막 그릴 일이 많어. 팍팍팍 그려줘야 돼. 얼마나 이해되나? 다 이해되죠? 마지막 다 푼다. 15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있었는데 너무 쉽잖아요.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이면 마이너스 1,0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y절편은 0 넣었을 때는 1이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1,0, 0,1. 그리고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y는 x 빼기 3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이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pq의 선분의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라 이런 문제야.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지 건. P점이 있는데 P점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막 점이 움직일 때 다른 교점 있잖아요. 이거 여기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언제 제일 짧을 것 같냐 태호야? 왜 안 보는 거세요? PQ의 길이 언제 제일 짧을 것 같아요? 지금 5.57인데 꼭지점에서 과연 그럴까? 꼭지점에서는 대충 4 이쪽은 3.75 여기 있는데 뭐야 꼭지점 아니잖아. 낚였잖아. 꼭지점인 줄 알았는데 야 이쪽은 당연히 아니겠지. 너무 멀잖아. 이건 이쪽 어딘가인데 꼭지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쪽 3.75네 답이. 와우 3.75 적어두시고요. 컴퓨터 보니까 3.75 같았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컴퓨터 안 보고 어떻게 알죠? 근데 요거를 알려면은 곡선과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 그러니까
이 곡선과 직선 사이의 최다한 거리인 뭐 수직으로 거리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선 자체가 x축의 평행선이니까 축의 평행한 어떤 선분의 길이를 잴 때는 x 좌표의 차이로 하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x 좌표의 차이. 아까 옛날에도 활용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먼저 좌표를 잡으시고 그 좌표를 가지고 길이로 환산하라 그랬죠.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P점을 여러분이 점을 놓아야 돼. P점을 A, B로 놓아. 근데 얘가 이 참수 위에 있으니까 A,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딱 넣어줘야 돼. P점을. 그 다음에가 살짝 어려운데요. 이 Q점을 놓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Q점의 X좌표를 B로 놓고 새롭게 B, B 빼기 3으로 해가지고 이 두 점의 Y좌표 같잖아. 같으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은 B 빼기 3이다로 관계식을 세워서 B 대신에 A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처음부터 Q점의 좌표를 얘랑 Y좌표가 같을 거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넣은 상태에서 그 Y좌표가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X좌표는 A 플러스 1의 요 X좌표는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하는 법이 있고 방법이 다른 거야. 다시 야 이거 아직까지도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 다시 한다. 이거 마지막 설명한다. 나중에 못하면 지금 되는 학생 될 건데 못하면 안 알려줌. 이 점을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잡고 이 점을 이 직선의 점이니까 B, B 빼기 3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축의 평행한 직선은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같으니까 이렇게 관계식 만들어서 나중에 연립 나중에 쓰는 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B는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3이니까 나중에 선분의 길이 하면 X좌표의 차이가 선분의 길이거든요. 선분 PQ의 길이는 B 빼기 A니까 여기 B 대신 넣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푸는 방법. 요게 1번이고요. 처음부터가 조금 숙련된 학생이 이렇게 하기도 해. 나는 이렇게 하지 사실은. Y좌표가 어차피 얘는 똑같네. 얘랑 Y좌표 똑같을 거 아니야. Q점의 Y좌표가. 그랬을 때 이 Y좌표가 되는 Y가 이렇게 되는 X를 구하는 거지. 바로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항상 마찬가지인 거는 도형 문제에서 길이를 환산할 때는 점을 하나나 두 개 미지수를 놔줘야 되는데 두 개 놓을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럴 때 A, B로 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문제마다 어떤 게 하는 좋은지는 상황마다 달라. 근데 둘 다 알아둬야 돼. 됐어. 그러면 선분 PQ의 길이는 여기서 똑같지 뭐. X좌표 뺀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3에서 A를 뺀 거. 이게 바로 선분 PQ의 길이인데 선분 PQ의 길이가 A에 대한 2차 함수로 표현됐으니까 2차 함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4.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잘 보면 A의 범위, 이 점 P의 X좌표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봐줘야 돼. 있으면 써줘야 되는데 없어 이거는. 아무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있으면 안 써주면 감점 1점이야 서술형은. 서술형 나온다. 다시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A 플러스 4분의 1의 완전 제곱식. 이거 반의 제곱하니까 2분의 1이구나.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15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최소값이 4분의 15 4분의 15가 답이에요. 4분의 15 3.7일 거야 아마. 그렇죠? 4, 3, 12에다 3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3.7 아까 3.7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A는 뭐냐면은 요 P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때.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때 요 선분의 길이가 3.75로 4분의 15로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
선분 PQ의 길이는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5를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가 A축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4분의 15를 찍고 아래로 볼까 이차함수잖아요. 요 이차함수가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P점의 X좌표가 예를 들어서 0이라면 그때 이 길이가 A가 0일 때의 함수값으로 딱 나와버리는 거야. 4. 그러니까 이 선분의 길이가 A 값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 P점의 X좌표인 A 값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잖아. 이 길이가 달라지는 그 값을 함수로 값으로 갖는 이 Y축이 선분 PQ의 길이고 여기가 A, 변할 수 있는 A 값에 따른 선분의 길이가 함수로 그려진 것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는 다른 거지. 상관이 없는 거지. 이 길이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 이해됩니까? 어때? 좀 어렵죠? 다음. 아, 그렇게 되는 x를 찾는 거고 x 플러스 1의 제곱은 x마 3으로 해서 찾는다는 거는 그거는 여기 들어가는 x가 같은 x여야 되거든. 여기는 x가 달라. 시계값이 같아지는 서로 다른 x를 찾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 그거는. 그거는 교점일 때야. 만약에 이 직선하고 이 참수가 이렇게 만난다면 이렇게 풀면은 교점이 나올 수 있거든. 왜냐면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똑같은 x잖아. 같은 x에서 함수값이 같은 점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봤자 안 나와. 너 이거 풀면은 근이 안 나올 거야. 어차피 이 직선하고 이 참수는 안 만나잖아 지금. 그럼 얘를 풀 수가 없을걸? 허근 나올걸? x 시점이 다르다. 됐어. 난 다 풀어줬다. 다시 해라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하라고 하면 또 방금 10초 전에 봤으니까 또 재미없잖아요. 내가 학교 시험 문제나 재밌는 걸. 이건 쉬운 거거든요. 자신감을 위해서 가져왔어. 자신감을 위해. 풀어봐라. 쉬운 거. 일부러 쉬운 거 냈다. 빨리 푸세요. 2개 남아서 2개 풀 거. 인간적으로 항상 이 참수 그래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인수분해, 표준형, 그리고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꼭지점, x절편, y절편 이런 거 찾는 거, 그리고 점을 찾았으면 길이로 환산하는 방법, 축의 대칭이면 길이가 같고 x축의 평행한선들은 길이가 같잖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중3도 풀어 이거. 중3 문제야. 고1 시험이지만 남간고 시험 문제지만 중3들도 푸는 거예요. 이미 끝났죠?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풀고 있고 하나 더. 다음 문제는 이거. 2개 풀고 가겠습니다. 레이저 문제 10점이죠. 남강구 서술형 3번 10점. 10점이나 돼요? 너 틀리면 그냥 10점 나가는 거 90점이야. 하나 틀리면. 모든 학교에서 모든 시험지에 서술형으로 가장 잘 나오는 단골 2차 함수 문제고요. 표현만 약간 다르고 막 레이저가 아니라 분수가 막 나오고 막 무슨 항구에서 무슨 등대를 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림이 바뀌는지만 똑같아요. 하는 법은. 축구 선수가 축구를 공을 찾는데 포물선 모양으로 날아가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똑같아요. 직선에 식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는 뭔가 x축 y축이 없잖아. 네가 잡아줘야 되는데 옵션이 있어. 원점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내가 봤을 때 3군데 있다. 여기 아니면 여기. 다 괜찮은데 내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여기야. 왜냐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죠. 센스가 있어야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냥 기울기가 a라고 하면 y는 ax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mx로 한다 보통 직선. mx로 합시다. m으로 하세요. 기울기를 m으로 쓸 거야 앞으로는. y는 mx. 12번 개 쉽잖아.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묶어서 x 빼기 1, x 빼기 3이니까 여기 1이고 여기 3이지. 축은 2네. 한경을 쓰라고. 여기는 마3이잖아. C의 y좌표는. 앞에 안 든가.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냐. 길이가 여기 2니까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 축의 평행선이니까 여기 4야. 이게 살짝 어려울 건데 여기 4야.
그럼 이 길이는 4, 위에는 2, 높이는 3 나누기 2.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아마 그럴걸? 나누기 2. 9. 답 4번. 맞지? 9지? 쉽잖아요. 이거는 여기를 원점 놓고 요 이차함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절편이 있잖아요. 1하고 지금 여기 4죠. 조심해라. 길이가 3이면 4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x-1, x 빼기 4로 만드는 게 좋죠. 근데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놓고 음수일 거다. 위로 볼록이니까. 근데 요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축으로 만들어도 되긴 해요. 근데 여기가 1.5를 더 가니까 2.5거든. 그러니까 2.5, 1.5, 2.5, 2분의 5. 2분의 5를 넣었을 때 x에다 2분의 5를 넣었을 때 y 값이 4분의 9가 나오는 그런 a를 찾으면 이 참수 다 찾은 거예요. 이게 1스텝이야. 여기까지 3점이야. 뭔 소리긴. 너는 그림이 있으면 식을 찾고 식이 있으면 그림이 있고 절편이 보면 식을 만들 수 있고 이거면 내가 얼마나 강조했는데. 꼭지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2분의 5, x-2분의 5 완전 제곱 플러스 4분의 9로 만들어도 돼. a를 놓고. 근데 여기다가 1,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a 값을 찾아도 되죠. 아무튼 뭘 하려고 해도 식을 못 만들면 안 된다고. 근데 많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mx와 이 참수가 접하기 위한 그런 거는 판별식 쓰면 되죠. a가 뭐 나오냐 이거?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이 참수랑 얘랑 판별식 써서 판별식 0이 되는 m을 찾으면 m이 1 나와. 그럼 접선이 되고. 그럼 진짜 교점을 찾아야 돼. 그럼 얘가 좌표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2,2가 나올 겁니다. 이게 3스텝으로 해가지고 스텝별로 배점이 4점, 4점, 2점이네. 식 만드는 게 4점. 직선 기울기 찾는 거 4점. 그리고 교점을 좌표 해가지고 2,2 하는 게 2점. 그래서 10점이야. 교점의 좌표를 진짜 구해야죠. 교점의 y 좌표가 바로 이 길이니까요. x절편이냐고? 연립했을 때 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어떤 직선과 이차함수의 교점의 x 좌표는 연립 방정식에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점의 x 좌표를 알면 넣어서 y 좌표도 구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꺼지세요.